삼합의 끝자와 충하는 자. 월살이 보면 이제 신자진이면 삼합의 끝자를 충하는 자, 개술자, 월살. 이노술이면 진급살. 해묘미면 축급살. 그 다음에 사유축이면 미급살. 진술축미가 다 급살이죠. 진술축미. 월살. 진술축미가. 월살을 일면 이제 고초살이라고 해요. 고초. 월살을 이제 고초살이라고 합니다. 고초살이라는 게 이게 이제 이 바짝바짝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씨앗이 마른다는 뜻도 되거든요. 고초라는 게 씨앗이 마른다. 이게 보통 그 어떤 결혼하는 다룬 있잖아요. 다룬에는 보통 이제 고초가 씨앗이 마른다 하면 이제 자식의 생산이 잘 안 된다 갖고 결혼하는 그 다룬을 보통 이 고초가 해당되면 좀 많이 빼죠. 다 월운을 우리가 점검할 때 있죠. 월운은. 그리고 좀 뭐 또 하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그 해 그 연 있죠, 연. 신수도 보통 이제 월살에 해당될 때는 좀 일부러 이렇게 빼는 경우가 있어요. 월살 자체가 이제 이 달이잖아요, 달. 이 달이 뜨는 건데, 해가 진 거죠. 그래서 달과 해가 반대죠. 그래서 이제 해가 뜨는 것 자체를 이제 꿈과 희망인데, 꿈과 희망에 이제 양강이 이제 비치는 기운에 결혼을 하는데, 달림 아래 어수룩한 어둠의 공간에 결혼한 데서 보통 월살에 해당하는 그 연에 결혼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운 정도는 좀 점검을 하는데 꼭 그 신수까지는 이렇게 잘 안 봅니다. 이게 좀 참고하십시오. 12운성으로 보면 관대지로 보죠. 관대지. 12운성은 어떻게 보죠? 12운성으로 본다면 12운성은 항상 천관하고의 지지관계죠. 지지관계. 천간과 이제 지지관계에서는 월살작용, 그 간대로 보죠. 간대물상. 간대지. 진술충미에 임하는 월살은 고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무자가 뭡니까? 자식이 없다. 허영, 접신되는 거죠. 신이 들은 것도 월살달이죠. 그러니까 월살이 발동되는 것도 일종의 이제 연가가 동하는 걸로 보죠. 그러면 용띠들은 어떻게 볼까요? 술월에 월살이 동하죠. 이럴 때는 이제 상갓집 갈 때 조심해라 뭐 할 수도 있겠죠. 보통 상갓집에 조심할 때 보면 이제 보통 삼재가 들었다거나 삼재 들었다거나 막 이럴 때 이제 삼재 아시지요? 신자진띠는 뭡니까? 임묘진, 범토끼, 용띠. 이노술은 원숭이, 닭, 소 아니다 개. 해묘미는 뱀, 말, 양. 사유축은 사유축생들이 지금 이제 해자축 이 삼재죠. 근데 삼재운에도 이제 뭐 초상집이나 상갓집 조심해라 이라고. 그 다음에 그 월살에 해당하는 연도나 월살에 해당하는 달운에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영이 동하면 운이 좀 나쁘면 이제 초상집 갔다가 이제 상문이 붙어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죠. 뭐 알지? 이런 거 희한하죠 이게. 야, 내가 이거 강의하면서도 내가 참 이게 무자, 허영, 접신해놨죠. 우울증.
우울증도 왜 그러냐면 이게 달을 자꾸 쳐다본다는 거는 뭘 의미하죠? 달을 싹 본다. 외롭다. 쓸쓸한 걸 좀 의미하거든요. 달빛에 가리어졌다라는 이 의미 자체가 이게 일종의 좀 어둠의 공간으로 보죠. 어둠 속에 솟구치는 불빛. 그 뭡니까? 책 제목이죠. 어둠 속에서. 이 월살이 주는 거는 보통 어둠을 상징하니까 밤이죠. 야중. 그래서 월살 안경에 보통 이제 술 장사나 유흥도 많이 하거든요. 술이나 유흥. 이런 것들도 이제 월살이죠. 근데 이게 보면 상속이나 증여해놨죠. 상속을 받는다. 뜻밖의 증여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금전취득.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선물해 주는 것도 있어요. 내가 달을 띄웠는데 그러니까 어둠의 공간에 어두운 골목에 이렇게 탁 가로등이 있죠. 가로등이 이렇게 탁 불을 밝히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떤 도움을 받는 겁니까? 이 뜻밖의 어떤 도움도 돼요. 도움. 근데 이 가로등이 어쨌든 내가 이게 뭐 예산을 위해서 국가가 지불한 것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나는 지나갈 뿐인데 이 가로등에 의해서 불은 밝혀졌다. 뜻밖의 도움받는 것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둡다라는 이 개념이 음성소득 있죠. 음성소득. 유흥업소, 음성소득. 그 다음에 어둡다라는 궤적을 이제 뭘로 또 보냐면 좀 공간적으로 좀 낮게 보거든요. 낮은 공간, 이런 뜻도 돼요. 공간이 낮다라는 의미에서 뭡니까? 지하, 노래방, 지하 룸, 뭐 이런 것도 되죠. 음성소득. 그리고 이제 시설 임대업도 보통 됩니다. 시설 임대업. 시설 임대업 같은 경우도 명리적으로 볼 때는 약간의 불로소득 같이 봐요. 그리고 이런 가로등이 켜져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일종의 타의에 의한 도움이죠. 뜻밖의 불로소득이나 타의에 의한 도움을 받는 것도, 이런 것도 내년에 돼지, 토끼, 양띠 같은 경우는 내년 충년이 월살이 들어버리죠. 요럴 때 보면 이제 뭐가 많이 들어오냐면 이제 뭐 큰 건 아니더라도 뭐 사주 달아 좀 달리 보지만은 보통 뭐 당첨된다는 거 있죠. 뭐 분양권 당첨 뭐 이런 것도 뜻밖의 입찰방. 왜 입찰 이런 거 있죠. 뜻밖의 불로소득처럼 받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보통 많이 들어오죠. 우리가 육친 관계로 볼 때 어떤 낙찰을 받고 하는 것은 이 식상이 보통 살이죠, 살. 뭐 평관 이런 것들이 이제 합이 될 때 있죠. 식신하고 뭐 정관 합이라든지 상관이 평관 합사한다는 거 있죠. 이게 뭔가 이게 식상과 관성이 합에 의해 조화를 이룰 때 보통 관이 주는 프리미엄을 내가 장악하는 걸로 봐요. 관성이라는 게 어떤 큰 조직의 이권을 내가 갖고 있는 식상이나 능력으로 이렇게 딱 잡는 거 있죠. 그거를 길조로 보거든요. 근데 보통 12신살로 보면 요런 식상이 살을 잡는 모양을 신살로 보면 월살작용처럼 봐요. 월살작용도 그런 작용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프리미엄이 좀 있죠. 근데 팔자에 월살이 어둠의 공간에 있는데 월살이 이제 재관에 임했을 때는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뭐 사주 그릇에 따라 좀 차이는 있어도 이런 게 이제
보통 야간 학부 또는 야간에 이제 이렇게 수업을 나가는 시간 강사 또는 교대 근무 이런 것도 돼요. 월살에 재관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다녀야 될 직업적 환경이 어둠이 깔려 있으니 남들 다 퇴근할 때 나는 출근한다 되거든요. 이게 월살 환경이거든요. 실제 월살이 재관이 놓인 사주들이 보면 유독 이제 교대 근무나 그 다음에 이제 야간에 주로 근무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일종의 이제 역마살처럼 해가지고 출장이 많거나 막 이래 됩니다. 저 식신에 있네요. 월살. 식신이 또 월살이네. 식신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식신이 월살이면서도 이게 일종의 하계살 작용이 같이 좀 겹친 걸로 봐야 되거든요. 셈팔자는. 그러니까 하계나 월살 이런 게 월살이란 것도 약간의 이 유흥이나 이런 것들도 뭘로 보냐 크게 보면 있죠. 이게 예술. 술 먹고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게 뭡니까? 종합 엔터테인먼트죠. 예술의 종합 예술이죠. 종합 예술. 이 종합 예술이 진술충미거든요. 용진자도 뭡니까? 화려한 잡기를 발휘하면서 뭐 장구 치고 북 치고 하면서 이 미토 같은 것도 그렇죠. 미는 미려한 미중에 정화를 숨겨두고 있죠. 화려함을 상징하고 진중의 을목도 어떻습니까? 예술적인 재주 같은 거죠. 그래서 용진자는 홍염이 있다, 홍염이 있다. 두 개 다 있어요. 정말 이게 종합 엔터테인먼트 예술. 그림도 그리는데 예쁜 그림도 그리고 소도 그리고 다 하잖아요. 소도 그리고.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산의 상징이 뭡니까? 다산의 상징. 돼지. 돼지가 새끼를 깔고 있는 거 있죠. 돼지 그림도 좋거든요. 돼지 그림 같은 걸 딱 그려갖고 집에 딱 붙여놓고 황소는 뿔이 올라가 있는 그림.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이 좀 귀하거나 애가 조금 먹거나 애를 뭐 이렇게 놓으려고 하면 이제 포도 같은 거 있죠. 포도도 막 다 묻고 난 뼈만 남은 포도 말고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죠. 이게 뭐냐? 다산의 상징. 씨앗이 주렁주렁했다. 이게 풍수 인테리어죠. 다산의 상징이 될 만한 포도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등용문이 뭡니까? 큰 금붕어 같은 거 있죠. 그것도 하늘을 치솟고 올라가는 거 있죠. 한 마리 외로우니까 한 두세 마리 해갖고 이런 것들도 이제 등용문, 뭔가 합격운을 기원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딱 집에 가보면 용선생이 딱 가보면 안다니까요. 이 집이 잘 돌아가는지 아닌지. 그럼 딱 부엌을 갔는데 부엌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우리가 풍수에서 주왕신이 있다 하죠. 주왕신. 부엌을 강장하는 주왕신이 머물고 있는 자리에 음식물 찌끄레기가 난립되고 그릇도 막 차곡차곡 안 되고 막 엎치락 뒤치락 막 이리 돼 있다. 이 집의 식상이 엉망진창이다. 뭘 상징하죠? 자식의 근심사, 자식의 애로, 그 다음에 건강이 뭔가 불안하다는 거, 징조. 그 다음에 집을 이래 바르는데 머리카락이 이래 많다. 집에 바퀴벌레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죽어서 뭐가 된다? 머리카락이 날려서 바퀴벌레가 된다. 용용 풍수 이론 이거 제가 날로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그 집안에 그 보이는 조짐이 있죠, 조짐. 그래서 항상 집은 부엌을 딱 하면요. 용선생이 또 설거지 잘 하잖아요. 딱 설거지를 해도 각을 탁탁탁 잡아갖고 딱 나누잖아요. 제가 이거 많이 했댔죠, 이거. 딱 나눠야 되고, 집에 머리카락 없어야 되고. 부엌은 주왕신이죠. 항상 좀 깔끔하게 해놓는 게 좋아요. 부엌에 닭 그림을 놔두면 좋다고. 부엌에 닭고기. 닭은 모르겠는데. 닭 이렇게 그림 이렇게 뿔 딱 있는 거. 수탉. 아마 내가 모르는 뭔가 또 좋은 게 있을 겁니다. 내가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보통 이제 다산의 상징하면 포도,
그런 게 좋습니다. 원래 이 용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용그림 같은 것을 집에 놔두는 건 별로 아니에요. 맞아요. 보통 용그림이나 호랑이 하는 거 있죠. 그거는 뭐냐면 영적인 거죠. 영감이나 영기가 있는 그런 그림은 보통 사업장에 어떤 터주신을 지켜주는 일종의 이제 신장으로 봐버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원래 천사래 그러거든요. 이게 하음경이나 뭐 이렇게 반야심경 있죠. 우리 집에도 요 반야심경 있죠. 저기는 천살 방향이지만 선생님이 나를 다 천살로 바라보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려놓고 하죠. 그런 거는 이제 뭐 천살 방향 아니면 우리 같은 종교 여급은 보통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그 사업장의 어떤 뭐 나쁜 액땜을 하는 거는 보통 장성살 방향이 있죠. 장성살 방향이 보통 많이 걸어둬요. 나쁜 도둑이 침범하는 것을 이 신장이 지켜준다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 대웅전에 가면 이제 양옆에 이제 우리 하음성중, 하음신장들이 있잖아요. 그럼 대불전에 기도하고 신장에 기도할 때 그게 양옆에서 지켜준답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집에서 가택풍수할 때에는 보통 그렇게 쓰죠. 그게 옛날 뭐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집이나 뭐 사업장 가면 다 그림을 그래 배치해 놓잖아요. 아니면 대나무가 빽빽한 대나무 있죠. 이것도 나쁜 기운을 딱 맞는 거. 안동 하회마을 가면 그 장성 방향에 이 대나무를 콱 우거지게 하고 심어 놓은 게 나쁜 기세를 꺾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요. 그런 것도 이제 내 같은 경우는 이 전면에 딱 둬야 되지. 그런 것도 이제 도둑을 잡아준다 보죠. 그런 것들이 뭔가 어떤 매칭이 집안에 꼴이 잘 돼 있는 집은 그것도 다 우리가 조짐이에요. 조짐. 아무 때나 그렸는데 아무 때나 걸어놨는데 딱 맞는데 걸어놓는다니까요. 그건 뭐냐, 잘 될 조짐이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또 그림도 그렇고 보통 뭐 가지도 좀 그래요. 가지도 안에 씨앗이 많거든요. 그것도 다산의 상징.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 좋죠. 유독 그런 그림이 많은 집이 있습니다. 가면 뭔지 압니까? 유독 갔는데 그 집에 이상하게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려놓은 집이 있어. 가면 선생님 이런 그림을 뭐 알고 그려놨습니까? 뭐 아이 그냥 이뻐서 그냥 집에 그려놨다 하잖아요. 보통 그런 집은 거의 다 자식이 많아요. 자식이 다산의 상징이잖아요. 가면 식구가 많아. 신기하죠. 그런 것도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쌤은 막 그림도 잘 그리시고 하니까 좋은 건 다 그리갖고 다 붙이면 2판 4판도 다 붙이면 분명히 잘 될 징조 있죠. 전에 소 한번 그리셨지? 네. 소 그림 그리고 잘 되지요? 네, 팔았잖아요. 팔아뿐네. 그거는 네. 주문 받아갖고 한 거. 그 사람도 잘 된다지요? 네, 그 사람 원래 잘 되고 이번에 물고기 그림 팔았어요. 잘하셨어요. 그것도 다산의 상징, 뭔가 발전이 되려고 하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있죠. 항상 우리는 이 사주를 볼 때도 팔자라는 게 뭐라 했죠, 제가? 항상 사주팔자는 고정된 값이 있는 고정 변수라면 플러스 알파 있죠. 가변 변수를 잘 봐야 돼. 가변 변수. 가변 변수. 예, 얼마 전에도 내가 또 똑같은 팔자 또 봤다니까요. 사는 게 완전히 달라. 예, 완전히 달라, 사는 게. 그런 것들도 보면 이 가변 변수의 작용이라는 게, 그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밭 심은 데 밭 나나, 팥 심은 데 팥 나고, 맞죠? 그 콩을 심는 데 난다는 게 가변 변수의 작용력 있죠. 이런 겁니다. 이게 참 그리운 팔자인데, 왜 하필 이 동네를 갔을까, 있죠? 이거 뭡니까? 김해. 샘이 그렇잖아요. 샘은 이쪽에 가서 꽃을 피워야 될 사람이 그 수많은 동네 중에 왜 하필 김해를 갔을까? 예. 이 가변 변수 있죠. 이게 묘하게 이게 딱 맞고, 아무 때나 갔는데 잘 될라 하니까
갈 데가 없어갖고 양산에 갔습니다. 양산에서 발복되는 셈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신기하죠. 셈이 알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가변변수라는 게 그게 동일한 팔자인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잘 한번 보시면 됩니다. 명내에 이제 이 고초라는 거 했죠. 성울하면 흉으로 간주하는데 이 고초가 이제 시가 마른다는 의미에서 이제 결혼 같은 거 하면 이제 있다죠. 명내에 월살과 하계가 있으면 신체상의 장애를 알아보거나 금전이나 재물, 부모 혜택의 삭감, 가족의 건강 문제로도 본다. 근데 이거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월살이나 하계라는 게 어떤 작용이냐면 팔자에 토가 많다는 개념이죠. 월살과 하계라는 게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토다 하면 토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무덤이죠. 묻어버린다. 그래서 뭔가 자꾸 묻어버린 흔적이 있다는 게 보통 이제 좀 이렇게 누가 아프게 돌아가셨다거나 누가 좀 아프거나 건강 문제 이런 거 있죠. 그런 데서 올 수 있는 갈등사가 좀 있다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옛날 책에는 이리 나와 있는데 토다한 팔자들이 이제 또 이게 운이나 이런 흐름이 좋으면 돈을 땅에다 다 묻어버린다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땅 부자가 많고 이런 경우도 해석이 됩니다. 월살 대세우는 뜻하지 않은 상속 증여의 별로 금전 재물의 음성적 취득이라 해놨죠. 이런 것들이 내년에 돼지, 토끼, 양띠들이 프리미엄이 조금씩은 발현된다고 보면 돼. 샘 지금 띠가 지금 전 닭띠요. 닭띠네. 닭띠가 보면 하계작용이죠. 뭔가 갈무리에서 새 출발한다고 보면 됩니다. 토끼 내년에 괜찮을까요? 선생님, 이제 돈이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나온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경제 활동은 좀 어느 정도 무난하게 볼 수 있죠. 내가 쌤 사주 대충 아니까. 갑일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천을 기인에 기인이 주는 프리미엄이 조금씩 붙죠. 그 다음에 이제 월살 대세우는 뜻하지 않은 상속 증여 해놨고 재물의 음성적 취득, 종교 철학도 되죠. 역학, 해외 비즈니스, 달빛 아래에 사업의 변모가 이루어지거나 폼이 안 나는 형태의 사업장. 월살이라는 게 이제 달빛에 가려졌다는 의미가 좀 음성적인 거죠. 그래서 폼이 좀 안 난다. 이 달빛의 어둑어둑한 환경을 뭘로도 보냐면 이제 먼지가 날리는 곳, 먼지 날리는 공간. 그래서 제가 또 창고를 개조를 했는데. 창고 개조했죠. 창고를 개조한다 이런 거 있죠. 창고에 대한 개조나 아니면 이제 약간의 공장지대나 보통 상업지구가 아니고 보통 이제 공업지구가 많다. 공업지구. 상업지구로 간다면 어디로 간다? 지하로 들어간다거나 공업지역 쇠소리가 난다거나 공장지대나 창고 먼지가 날리는 곳 이런데요. 이제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뭐 작업복을 입고 온다거나 아니면 야중에 온다거나 이 사자고 이거 야중에 어둠이 내릴 때 손님이 온다. 그 벽화 맨날 그리면 먼지 엄청 나는 맨날 바깥에서 일하죠. 벽화 왜 하필 도로에다가 너가 땄어. 도로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돼. 네. 그 아픔을 아느냐? 도로에 그림을 그리는 아픔을 알아. 정리사도 그래도 이제 양인의 백호의 뭐 홍염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죠. 인기가 있다. 내년에는 뭐 백호의 칼춤을 한번 추시니까 뭐 그림을 또 하겠죠. 편지에 활동 무대가 넓어지겠네요. 신금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결정 난다, 결단 낸다.
월살에 이제 신약해버리면, 사주가 너무 신약해버리면 약간 무기력증이나 이제 우울증, 우울감, 공허함.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통 식상다자의 비급이 너무 신약해서 일간이 약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월살 같은 경우면 자꾸 달이 뜨는 기운이잖아요. 달이 뜨면 뭡니까 이게? 도깨비가 출몰하는 시간이죠. 도깨비가 싹 출몰해서 치우천하게 놀라 다니는 시간대에 신이 약해갖고 식상으로 에너지가 소진된 사람들은 이제 한 번씩 이제 영이 동하는 게 오죠. 우리가 보통 이제 무속적으로 해갖고 기가 딱 빨려 나가는 게 보통 식상대운으로 보거든요. 식상대운이라는 게 에너지가 이렇게 설기당하는 거죠. 예, 이럴 때 내 기가 싹 뺏기고 대가 약해진다. 사람이 대가 좀 약하대거든요. 식상대운은. 대가 약해가고 싹 뺏길 때, 그럴 때 이제 진술충미가 동하면서 월살 이런 게 와버리면 보통 이제 이게 약간의 정신적인 우울감 이런 게 많이 오죠. 이건 신살적으로 접근할 때입니다. 이 육친으로 볼 때는 식상 이런 것들. 셈은 괜찮습니다. 근데 내년에 개일간은 그러면은 예, 개수. 그러니까 신이 어쨌든 인수잖아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죠? 축에. 개일간들이. 네, 식상이 엄청 많거든요. 진짜. 아, 식상 다자에 네. 월살 들어오고. 네. 아, 그러면 보통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식상이 이게 이 수일관들이 목기가 너무 많아 버리면 이 일 저 일 왔다 갔다 여러 가지 어떤 활동하는데, 식상이란 건 능력과 재주인데 다자 해버리는데 목이 다자인 거죠. 안 해도 될 일을 이래 되거든요. 맞아요. 안 해도 될 일을 손대는 게 목기. 안 해도 될 것을 자꾸 이 오지랖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딱 되는데 막 목은 뭐다? 자꾸 만들어내는 에너지죠. 그래갖고 수목 식상간이 다자해버리면 능력과 재주는 있어서 요건 잘 해먹는데 뜻밖의 요거 때문에 이제 A로 돈 벌어 B로 돈 세고 보태주고 막아줘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보통 집안이나 주변에 내가 보태주게 생기는 거. 이런 게 보면 이제 내가 너무 잘 나가버리면 형제 주간에 꼭 아픈 손가락 나오거든요. 그 아픈 손가락을 목기, 목은 뭡니까? 인자함이죠. 어질인자가 발동되면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막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개한다 이러면서, 사람이 이 목기라는 건 부드러움이죠. 이 부드러움이 자꾸 나가니까 실속이 좀 부족해질 수 있는 인자를 갖고 있죠. 식상다자가 나에게 능력을 줬는데 그 능력 이면에는 실속 부족의 세월을 준다 이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월살이 관여돼 버리면 이제 보통 이제 좀 정신적으로 피곤함 이래 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개수 같은 경우는 이 정화라는 게 편제가 임묘돼 보니까 문서 잡아서 편제가 임묘되죠. 근데 보통 부동산 같은 거 하나 잡아요. 근데 월살이 끼어있는 한기운 어둠의 공간이 깔렸던 곳이니까 뭐겠습니까? 재개발 단지나 분양권이나 이런 거죠. 이런 경우는 사장님 딴 거는 일 벌리지 말고 용선생을 믿고 부동산을 하는데 재개발이라든지 오래 묵어가지고 조금 낡은 거 하나 잡아라는 거지. 소축자, 축축한 동네에 문서가 올라탔으니 어디 저 물가나 바닷가 근처나 논떼기, 밭떼기 앞으로 향후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곳 있죠. 이렇게 신추의 간지를 그냥 때리뿌는 거예요. 어차피 편제 임묘될 거 그렇게 써먹는 게 낫죠. 자, 그거는 이제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인 측면인 거고, 개인적인 정서는 답답해요. 일단은 월살은 월살이거든. 또 개수가 축을 보면 뭡니까? 백호대살이잖아요. 이럴 때 보면 이제 상가집 갈 일도 많이 생기거든요.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재수 없으면 상문부터 뿌거든요. 상문 조객부터 뿌면 갔다 왔는데 또 막 와 이래 소화가 안 되노, 뭐 배가 와 이래 아프노 이러면 안다 이거. 가면 또 용선생이 또 가갖고 또 칼물 붓는지? 또 칼춤을 또 추고 이런 데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상다자나 진술충미를 좀 깔고 있는 사람이 기세가 꺾이거나 기운을 많이 에너지를 쓸 때 있죠.
이럴 때 이제 사람이 이제 에너지가 방전될 때 이제 천간과 지지가 막 분리되거든요. 천간이 뭡니까? 영적인 세계잖아요. 천간은 정신이고 영적인 세계고 지지가 현실 세계잖아요. 우리가 뭐 일하다 보면 바쁘게 일하다 보면 막 칼질도 막 푹 하면 막 자기 몸이 움직이잖아요. 육체가 동하는 거고 칼질을 해야겠다는 정신이 동하잖아요. 이게 이체돼 보면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분리되는 현상. 그런 것들이 에너지를 태웠을 때 보통 식상운에 보통 그렇게 되는데 월살 작용은 잘 봐야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삼재나 이런 게 끼인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죠. 이런 경우가 이제 소띠가 축을 본 거죠. 근데 이제 양미자를 월살로 쓰는데 축미 충해버리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그런 거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하는 일이 갑자기 안 된다는 부정탄다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일종의 가변 변수죠. 잘 나가는 팔자인데 이사 한번 잘못 가갖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원명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실제 많습니다. 팔자대로 안 살아보는 기라. 그러니까 자기 팔자대로 안 사는 걸 뭐라고 합니까? 비명. 희한하게 자기 팔자대로 안 살아본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무기력증, 우울증, 공허감 해놨죠. 월사를 이제 팔자 명주에 쓰고 있는 사람이 세운에서 하계살이 간섭하면 충에 의한 삭감으로 제한적으로 쓴다. 대체로 흉할 때는 몰락이나 퇴직, 수술 이런 것도. 보통 이런 게 진술충미가 백호나 개강을 형할 때나 이럴 때 있죠. 축 맞거나 하면 이제 수술하는 것도 있습니다. 길할 때는 개편, 정리, 새 출발. 쌤한테는 제가 개편, 정리, 새 출발의 시발점으로 본 거죠. 이런 것들이 뭐 시발점이고 출발을 한 데서 뭐 새로운 가게를 무조건 오픈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뭐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업태를 좀 종목을 조정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 사업장하고 별개로 이사를 간다거나 무슨 문서를 잡는 것도 돼요. 해묘미가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엄마가 양띠거든요. 예. 내가 토끼띠고. 예. 뭐 하나 잡겠네 변동하면서. 아니 지금 내년에 엎어볼까 싶어가지고. 엎어뿌가 엎어뿌는 것도 보자. 개편 정리. 그래서 다시 물으러 와야 되겠네. 야 이건 또 책대로 또 엎을 수도 있습니다. 가게는 막 그냥 사람 고생만 하고 되는 거는 별로 없고 소문은 잘 나는데 그렇게 남는 게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집값이 갑자기 오른 거예요. 그렇죠. 네, 뜻밖의. 한 두 달 만에 막 한 1억 5천 막 2억 가까이.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 수도 있죠. 뜻밖의 불로소득 있죠. 증여처럼 도움 받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부동산 값 상승 뭐 이런 것도 되죠. 그래갖고 얼마에 내놓으면 좋을 것인가 그걸 물으라고. 네, 아마 이것도 뭐 아마 이게 바뀐다고도 봐야겠는데요. 그죠? 모친하고의 관계에서 이런 월살이 맞물려 버리면 이제 시너지 효과 어차피 같이 하신다면 조정해서 아마 이게 변화도 된다 보죠. 근데 그에 따른 선택이 절대 나빴다고 안 보는 거예요. 뭔가 결단 내는 게 좋은 방향으로 어떤 활동이 이어진다. 월살 있는 사람은 대체로 빼빼 마른다. 고초살 이것 때문에. 살이 빠지는. 예, 살이 이제 쌤도 이제 빠지겠죠 내년에. 진짜요? 예. 쭉쭉 빠지고. 예.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봐봐요. 신약 사주가 원명의 월살이 2개면 정신적인 목마름. 월살이 팔자에 이제 2개씩 중첩된 사람들을 보면 정신적인 목마름, 신흥 종교나 무속에 빠지기 쉽다. 유독 이제 무속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평균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갖고 막 가서 막 푸닥거리를 분기 한 번씩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게 뭐 없다고 보진 않는데 우리가 가변 변수의 어떤 작용력으로 본다면 근데 너무 뭐든지 그런 거예요. 역학도 너무 많이 보러 다니거나 명리에 너무 빠지는 것도 막 그걸 그렇게 좋게는 안 보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필요해 할 때 한 번씩 참조하는 건데 월살 작용이라는 게
정신적인 목마름, 그야말로 종교적인 거거든요. 월살이란 거는 영적인 거예요. 영기. 그 사람이 뭐 영매가 발달됐다 이러잖아요. 그 영매 같은 작용이 월살이거든요. 이게 약간의 신적인 작용력 같은 거죠. 달빛 작용이니까 이게 도깨비거든요. 도깨비. 그러니까 이 도깨비라는 개념이 사주팔자 점 보는 것 말고도 유흥도 그렇죠. 도깨비 만들어 보잖아요. 먹어라 먹어라 기분이 좋을 거다 하면서 먹다 보면 막 정신이 한 번씩 왔다 갔다. 이게 도깨비 귀신 만드는 거거든요. 술 취한 게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사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유흥 적객 또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도 도깨비 춤처럼. 우리가 이제 뭐 그 뭡니까 세존을 모신다거나 이런 것도 보면 바람 한번 쐬준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문 열어가지고 푸닥거리 할 때 잔치를 한 번씩 열어주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북치고 깽가리 부르고 막 이래 가무를 하잖아요. 그게 다 이 월살작용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팔자에 2개 이상 갖고 있다는 뭔지 몰라도 그런 감각이 좀 있는 걸로 봐야겠죠. 그럼 이게 영매가 발달되어 있는 도사다 이러면 점을 잘 치겠죠. 이런 사람들이 타로 카드 같은 거 하면 잘 때리 부는 기라. 영매가 발달되니까 탁 때리고 막 니 그때 왜 그랬노? 이러면서 막 상담을 그러면 그때 왜? 막 이러면서 이 영매가 발달된 사람들이 이 월살 작용력 같은 게 좀 있죠. 이런 게 또 막 그릇이 아주 우수하게 딱 갖고 가면 연구력으로 발달돼 버는 거예요. 연구력. 사주 그릇이나 격이 굉장히 성격화되어서 그 그릇 자체가 야무져 버리면 아주 그 특이한 걸 연구하는 연구력이 되고, 이런 달빛의 도깨비는 다 뭡니까? 예술이죠, 예술. 우리가 무속이 뭐냐면 종합 엔터테인먼트거든요. 그 무속하시는 분들은 창도 하고 춤도 추고 법문도 하고 칼춤도 추고 다 하잖아요. 이 종합 예술이거든요. 거기에 가장 가까운 게 월살작용 같아요. 그러면서 뭐가 있으면 특히 이런 거예요. 축하고 술. 축이나 술. 개가 원래 영매가 많은 동물이잖아요. 영기. 개는 먹으면 안 된댔죠. 그 다음에 소도 이 축 중에 뭐가 있으면 신근 갖고 있죠. 이 신적인 존재를 갖고 있죠. 이게 또. 내년에 축술형이 되면은 조정하고 바꾸는 거죠. 형살. 조정하고 바꾸고 옮기고 갈아버린다. 근데 토는 항상 권리와 이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권리와 이권을 조정하고 바꿀 일이 있다. 문서 변동으로 봐야겠죠. 셈 같은 경우는 문서 변동이 동한다고 봐야겠죠. 천을 기인의 정관이니까 이럴 때는 문서를 바꾸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도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터닝 포인트가 오고, 요런 거는 요런 것대로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는 게 뭡니까? 월살에 의한 건강 신수 불안이 있죠. 이런 것도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계약 썼을 때 야무지게 잘 봐야 되고, 금전관계 잘해야 되고. 셈이 양띠니까 뭡니까? 토끼띠랬죠. 팔자에 미토 있습니까? 없어. 술토가 있어. 술토가 있고. 형살이 붙어버리면 상관의 임묘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미자가 있어도 내년에 축이 오면 어떻습니까? 축미충하면 축의 입고작용이 안 돼요. 술이 있어도 축술형하면 상관이 이게 투출돼 버리거든. 그러면 상관 생제하려고 하면 그 사업장 팔아갖고 돈 생기잖아요. 그럼 다른데 또 투자처를 하나 만들 것도 돼요. 시지에 그거 있습니다. 셈, 미토. 그러면 이제 셈 같은 경우는 청광기인의 정관이 들어오면서 축술형에 의한 상관의 발현이라는 것은 내가 꿈꾸고 있던 일이나 내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발판이 되죠. 이런 거 있죠. 새일 시작. 그럼 셈 내년에 이제 어쨌든 간판 걸어푸는 거죠. 정관이 동하면요, 보통 간판을 걸어서 뭘 할 때 좀 후진대 안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관성이 이렇게 간섭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게 뭐냐면 일종의 브랜드거든요.
이 브랜드 네임밸류를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보통 상업지구나 아니면 이름 대면 알만한 관공서나 간청이 있는 데 있죠. 이런 쪽에 자꾸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쌤이 가려면 이제 맞죠? 정말 영영명대 우수성은 정말 저도 미가 있잖아요. 네. 저는 내년에 이걸 팔면 그 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개조하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되죠. 네. 대운이 이제 방향이 불안하거나 분리해버리면 뭐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도 되죠. 내년에 정리정돈 청산에 변동수인데 다 비슷하게 들어붙죠. 신수라는 게 이게 뭐냐면 신수는 사건적 변동이거든요. 왜 하필 오래 했을까 이거거든요. 대운은 날씨와 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대운에서 우리가 간지해서 가는 거와 세운에서 운세를 볼 때는 좀 달리 보는데 그 시작점의 포인트 있죠. 그게 내년이 다 된다고 보죠. 그 내년을 발판 삼아서 그 다음부터 쌤이 이제 운이 좋잖아요. 임묘진 사오미. 전에 제 간명지 내용대로 그때 이제 목기가 올 때 목화 통명 받고 날라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기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그게 쌤도 내년 다 내년이네. 내년에 뭐다 좋을런가? 주택을 개조해가지고 개조. 하려고 이제 집을 하나 살려고 생각하고 네, 좀 쉬었다 했습니다.